잘 지내고 있죠? 이곳은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지태주 라디오고요. 저는요, 반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애청자님들이 단연 1위로 뽑아졌던 주제였죠. 애청자님들은 평소에 비교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별로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식을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까 순간순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좀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던데 왜 그런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책 왜 나는 계속 남과 비교하는 걸까에서 찾았어요. 나를 남들과 비교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나의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이유로 비교는 최대한 안 하면 좋은 건데 비교를 안 하려면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고민해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바로 시작할까요? Let's go! 우리가 비교는 왜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저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생존 본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비교를 통한 생존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열등감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타로나 운세 같은 걸 봤는데 너는 앞으로 100년 동안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아주 기분 나쁜 예언을 듣고 나온 기분이랄까요? 그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 나 이번에는 왠지 망할 것 같아요. 또 대화 중에 자기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 말이 틀릴지도 모르지만요. 또 호감 가는 이성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놀랍게도 이 예언들은 적중할 때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예언대로 행동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얻는 게 뭐게요? 심리적 안정감이겠죠?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인생은 편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교로 인한 열등감을 멈추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죠. 제가 생각해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을 건데요. 그 전에 애청자님들이 비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색에 좀 퐁당 빠질 수 있도록 그 사색으로 이끌어줄 글 한 편을 가져왔어요. 이번 글도 제가 브런치에 쓴 글이고요. 함께 이 문장들을 곱씹고 나면 이후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흡수될 테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본론이 바로 궁금한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애청자님들의 취향대로 즐겨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김가을. 우리 회사 어플을 사용하는 회원이었다. 처음엔 닉네임인 줄 알았으나 실명이었다. 언니는 여름에 태어나서 김여름, 그녀는 가을에 태어나서 김가을이랬다. 당시 그녀는 언니와 자기를 자주 비교했다. 왜냐하면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자와 언니와 자기를 골고루 떠올리다가 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언니는 여름이라서 여름처럼 뜨겁고 화려할 테지만 자기는 가을이라서 가을처럼 쓸쓸하고 외로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른들 말씀이 이름 따라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잔뜩 원망스럽다는 투였다.
나는 말했다. 뜨거운 것도 매력적이지만 찬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내 이름이 가을이면 바삭한 크래커처럼 담백해서 좋고, 짙게 붉어서 좋고, 높게 맑아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는요, 너무 뜨거운 사람과 부둥켜 안고 있는 것보다 약간 차가운 사람에게 감기듯 안기는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 남자는 결국 뜨거운 여름 언니와 사귀었기 때문이다. 그땐 삼각관계의 결말이 무척 아쉽기만 해서 그녀를 조금 책망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가을을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그녀가 힘든 건 언니 때문도 아니고 남자 때문도 아니고 바로 비교 때문이었는데 난 위로를 한답시고 다시 비교를 사용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담백하고 맑은 가을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쓸쓸하고 외로운 가을도 아름답다고 남자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인지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시작된 가을의 연애가 진짜라고 말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네, 그렇게 시작된 가을의 연애가 진짜인 것처럼요.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보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아이디어를 말할 건데요. 3가지가 추구하는 꼭지점은 같아요. 그 꼭지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딱 서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나를 만나기 위해서 3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는요. 전체를 바라보세요. 나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쟤는 저런 걸 가졌는데 나는 이러네? 쟤는 저런 걸 잘하는데 나는 이러네? 이렇게 막 그 부분에 현미경을 막 들이대면서 디테일한 비교가 시작될 때 렌즈를 뒤로 확 당겨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비교가 멈춰집니다. 부분을 보면 비교가 시작이 되지만 딱 이렇게 전체를 보면 아, 우린 그저 서로 다른 개개인이구나라는 당연한 진리가 인식이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죽고 나서 저승사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 생애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겠냐?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집으면 그 사람의 이번 생의 인생을 비디오로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다 보고 나서 저승사자가 이렇게 묻는데요. 너는 다음 생에 이 사람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그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대답했대요. 부분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앞서 말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를 계속 가꾸다가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저렇게 딱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 나 기껏 애써서 나를 완성해 놨는데 그냥 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멋있겠다, 그죠? 우리가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지는 걸 연습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괜찮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이번 일에 실패해도 이번 경기에서 저도 인생 괜찮아요. 제가 정말 많이 실패하고 접어서 아는데요. 창업 이후에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죠. 물론 좀 창피하고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좀 거지 같지만요. 네. 내가 걱정했던 것만큼 정말 큰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저절로 걸러져요. 인간관계도 심플해지는 장점도 생기는 거죠. 마침 어제 우연히 TV에서 씨름 경기를 봤는데요. 와, 씨름 선수가 요즘 씨름 선수들 왜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계속 봤죠.
저는 씨름을 잘 모르지만 그 진행자 말로는 꽤 크고 중요한 경기였나 봐요. 총 3판인데 앞에 2판은 팽팽하게 1대1 이었고요. 마지막 판에서 그 잘생긴 씨름 선수가 졌거든요. 근데 지는 순간에 그 잘생긴 씨름 선수의 표정이 확 클로즈업 됐는데요.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는 아쉬워했지만 금세 표정을 단장하고 이긴 상대에게 딱 악수를 정중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저 남자 마음도 잘생겼어." 하면서 감탄했죠. 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질 때 세련되게 지는 사람, 페어플레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때마다 우리 표정에 켜켜 이렇게 쌓이는 여유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로 가꾸어 줄 겁니다. 네. 우리가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세 번째는요. 나의 단점을 햇빛에 이렇게 꺼내 놓고 말리세요. 이 아이디어를 가장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단점과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내 단점과 잘 지내는 법을 익혀가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안에 이렇게 꽁꽁 숨겨서 감추면요. 고이고 썩어요. 그러면 왠지 고약한 냄새가 막 날 것 같아서 더 막 감추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내 단점에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요렇게 주기를 정하고 실제로 햇볕에 이렇게 말려주세요. 네, 따뜻하게 이렇게 말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수많은 단점을 가진 사람이지만요. 그 단점 중에서 제일 세상 살기에 불편한 거가 정말 정말 느리다는 점이에요. 어떨 때 가끔씩 빠를 때도 있긴 한데요. 그때는 진짜 간혹 있는 일이고요. 대부분은 느려요. 시작하기까지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시작하고 나서도 뭘 그렇게 꾸물거리는지 뭘 하나 하는데 이거 고민하고 저거 애쓰느라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은 제가 봐도 좀 답답해요. 네. 유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태주 라디오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다시 오픈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시즌 2의 20편의 주제를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 할 거다 이러면서 막 우기다가 그렇게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또 제가 작년 여름에 출간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기획이라서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진짜 빨리 서점에다가 막 진열을 쫙 해 놓고 싶었지만 작년 크리스마스가 마감일이었는데요. 그때 반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 내내 편집장님이 꿈에 막 여러 번 나오셔 가지고 꿈에서 산으로 들로 막 맨날 도망 다녔어요. 결국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1년 연기했습니다. 내년 가을이나 겨울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내가 나라는 게 저도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많은데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뭘 해도 뚝딱뚝딱 쉽고 빠르게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경이롭고 부럽고 나도 그 사람으로 막 다시 태어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점을 햇볕에 말리는 날에는요. 마음을 완전 먹고 정말 시간을 완전 느리게 쓰는 거예요. 효율성과 생산성 요런 거에 대한 노력을 진짜 하나도 하지 않고 완전 느리게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좀 게으른 거랑은 좀 다른데 뭔가를 하긴 하는데 진짜 내 속도대로 완전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느리게 느리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좀 알겠더라고요. 엄청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린 모터를 가진 이 모습도 나다. 그 대신에 디테일 한 올 한 올 이렇게 세심하게 다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 단점을 극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난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좀 가볍고 유쾌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한결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니까요. 저는 종종 그렇게 제 단점을 햇볕에 말리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눠봤는데요.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 비교 대신 애정해요. 가장 먼저는 나를 너무 나무라지만 말고 좀 이렇게 쓰담쓰담 애정을 해주고요. 또 서로 부족한 우리를 서로 이렇게 좀 쓰담쓰담 애정해주고요.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각자의 길을 잘 걸으면 충분히 각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우리 서로 너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 비교하지 않는 연습에서는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애정 결핍이 강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소속감을 느끼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치유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소속감, 우리 지태주 라디오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 생각한 점, 아무 말이나 모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하나 천천히 읽고 애정을 다해서 답글 다 다는 거 아시죠? 꼭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저는 단대표였고요. 여기는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곳 지태주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드릴게요. 지태주 라디오 애청자님들, all is well. 오늘도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안녕.